그다음에 저는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된 판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여러 다양하게 사회적 약자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적극적인 판결을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그냥 공무원처럼 대법원 판례에 쫓아다닌 영혼 없는 법관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 인사말에 보면 혹시 기계적인 법 적용을 통하여 형식적인 결론을 이런 것은 아닌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반성이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을 부정한 판결에 대한 소회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점도 포함되어 있을 것 자, 같습니다. 보십시오. 네. 1심에서 무효인 긴급조치 9호 근거 불법 구금 및 재판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 위헌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노태학 후보자께서는 5건에 있어서 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 정치적 책임을 질 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하셨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긴급조치 유신 시절 삶을 관통했다고 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긴급조치로 인해서 유신에 의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기소된 589건의 재판을 조사해봤습니다. 282건이 음주 대화나 수업 중에 박정희 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에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191건이 유신 반대, 긴급조치 해제 촉구 시위 유인물, 집회, 출판, 결사를 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자 수는 114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형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1975년 4월 8일 판결이 확정된 8명이 1975년 4월 8일 군에 의해 집행됐습니다. 재판 과정은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이 허용되고 사형이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이 형량 합의 1650년이라고 합니다.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에 의해서 심법 처단한다. 이거는요, 민주공화국을 무시한 폭압적 독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권이 말살된 그분들이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도 고법에서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소신 있는 판단을 했어야 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긴급조치 9호 위반에 그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국민들이 출판, 집회, 결사에 그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 시절에 한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국가는 따뜻하게 이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5건을 전부 다 기각했어요. 원심 파기했어요. 국가가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런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가 행위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다. 보시는 겁니까? 이런 행위가 8명이 사형이 당하고 총 형량 합의 1650년 이러한 인권을 폭압적으로 말살한 이 국가공권력의 행패가 어떻게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대법관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 업무를 조정, 감독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아니고요. 인권 말살, 독재. 양승태 코트가 이런 판례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이 이것은 독재고 인권 말살이라고 생각했다면 소신 있는 판단을 했어야 됐다. 그 판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박지원 의원의 말씀에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이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종련 위원님께 지적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부 3명이서 같이 나름대로 토론했고 논의를 했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